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블루투스 리시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기술적인 발전이 최근에 어떤 게 트렌드가 됐냐면 핸드폰 단자에 3.5 단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졌고요. 최근에 갤럭시에서 나오는 뭐 추가 다른 안드로이드에서도 3.5 단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1, 2년 정도의 그 최근 트렌드, 음향업계의 최근 트렌드는 이제 무선 인이어가 최근 트렌드가 됐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에 3.5 단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선 인이어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음향업계 쪽에서는 이게 사실은 조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3.5 단자로 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연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음악 좀 틀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져오는 핸드폰이 있었을 때 라이트닝이나 3.5 단자 아니면 그 C 타입 때 3.5 단자 변환하는 커넥터가 없으면은 음악을 못 트는 현상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준비성 있는 엔지니어들은 그런 것들 갖고 다니겠지만 나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내 아이폰용 3.5 단자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라이트닝 단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원을 뭐 메일로 받거나 아니면 카톡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 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경험상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게 되면은 뭐 비행기 모드를 간혹 그 끄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진행 중에 갑자기 뭐 음악이 뭐 전화 벨소리가 울리거나 아니면 통화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 사실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뭐 가볍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사실 핸드폰만한 게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 트렌드는 일단은 3.5 단자는 없는 거고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항상 변환 젠더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변환 젠더도 사실은 좀 갖고 다니기는 좀 귀찮은 존재가 됐을 때 향후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요런 거 블루투스 리시버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어떤 제품을 특정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리시버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고가의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전문가용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문가용 가정용 리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라디아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전문가용 뭐 XLR 지금 이거는 이제 RCA지만 XLR 단자가 있는 전문가용 그 블루투스 리시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테스트용으로 처음에 구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사실은 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약간 전문가용 블루투스 리시버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뭐 가볍게 쓰신다고 했을 때 이 블루투스 리시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비전문가용은 그 아웃풋이 RCA 단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3.5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SPDIF 코엑셀과 옵티컬이 있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그 동아리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전송 방식의 비전문가용이랑 전문가용 장비가 있는데 전문가용은 AES-2B이고 비전문가용은 뭐 SPDIF라고 하는데 그게 옵티컬과 그 코엑셀이 있다. 코엑셀은 요 단자 한 개로 색깔이 약간 다르잖아요. 요거 하나가 투 채널입니다. 요거 하나 한 채널이지만 디지털은 이게 투 채널이에요. 이거 옵티컬 같은 경우도 투 채널부터 이제 8채널까지 최대 가능한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 문제에도 좀 자주 나오는 건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출력이 있고 이건 디지털 출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리시버 안테나가 있는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랑 약간 좀 틀리죠. 이거는 또 여기도 뒤에는 이제 그 SPDIF 코엑셀이랑 옵티컬이 있고요. 앞에 전면에 이제 RCA 단자가 있습니다. 3.5 단자 있고 요걸 지금 테스트하는 건 볼륨 조절이 가능해서 이걸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장비가 빨리 연결돼요. 사실 블루투스라고 했을 때 혹시 시간적인 약간 딜레이가 생기지 않나
라는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우려와 다르게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일단 블루투스를 켰습니다. 지금 전원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제가 테스트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 켜게 되면 신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할게요. 누르자마자 바로 연결됐죠? 그렇다면은 연결하고 제가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여기 믹서에는 연결해가지고 이미 라우팅을 한 상태고요. 음악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사실 음악을 좀 길게 틀면은 뭐 저작권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살짝만 확인만 한 거고요.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음질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은 살짝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질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4-5만 원 정도 되는 장비로서도 사실은 이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그 비전문가용 장비다 보니까 입력 소스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게인을 좀 살짝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키운 상태인데 이게 지금 최대한 키운 상태예요. 저희도요. 반대로 할게요. 최대로 키웠는데도 일단은 중간 정도를 못 넘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라디아를 이용하는 이제 XLR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좀 입력이 좀 세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크게 음질 나쁘지 않아서 개인 값을 약간 좀 올리게 되면 가볍게 음악 트는 데는 큰 무난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단자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요것만 갖고 와서 바로 블루투스 연결해 가지고 음악을 틀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연결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바로 연결되고 음질도 나쁘지 않고 비전문가용이 이 정도니까 전문가용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요것만 있으면 웬만한 음악 트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콘솔에도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신규 새로 나오는 디지털 콘솔들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제품명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이 안 된 거라 그거는 한번 저도 확인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이제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대세가 됐다. 왜냐면은 디지털 장비들이 선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드로이드는 그 USB-C 타입에서 USB-B 타입으로 해서 연결했을 때 장비 사실 연동이 됐습니다.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 이제 음악 트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음질을 원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직접적으로 라이트닝에서 USB-B 타입으로는 사실 저희가 아직 성공은 못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젠더를 연결해서 뭐 그 방식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확인해서 지금 장비들을 다 갖고 왔는데 사실 약간 좀 현타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젠더를 한 3개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라이팅 단자를 쓰는 게 맞냐?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라리 저도 이거 써보니까 그냥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가볍게 잡는 게 오히려 편하고 깔끔하고 운영하는 데 좋다 그러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 리시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